포기하고 이 시원한 노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인공기가 몇 개가 휘날릴지 가늠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건대 태극기를 들면은 인공기는 휘날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민중의례를 하죠. 민중의례, 임을위한 행진곡, 한반도기에다가 경례를 하고 전태일에게 묵념을 하는,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방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귀가 따갑도록 우리 청와대 문학길이 들을 수 있도록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애국가를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여기다 나옵니다. 사절은 끝까지 이기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0일 헌재 앞에서 순직한 네 분의 호국 영사에 대한 묵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3차 두 개의 투표용지 진상 규명의 집회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쪽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이쪽에 왕래를 하는 곳이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 이 집회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 때까지,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이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은 우리 부산대학교 최원 교수님께서 중요한 분을 소개를 하고 첫 번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은 좀 더 높이죠. 최대한 높게.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42년 전 멸망한 월남과 같은 그런 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월남같이 멸망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학살당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놔둘 수 없지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 정권에 대항해서 남녀노소 전국에서 어린이까지 나라를 지킬 사람만 모두 다 몽둥이든 칼을 들고 나서 빨갱이를 쳐 죽여야 됩니다. 자, 어쩌다 우리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이랬는가?
이거 실상은 1%도 안 되는 빨갱이 놈들이 국회와 내통하고 중공과 복무하면서 우리 국민을 속여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갱이들을 완전히 몰살 박멸하는 길은 국민이 이제는 모두 다 전국에서 터져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도대체 법원, 검찰, 대학 모두 빨갱이들이 장악한 이 지경이 돼 있는, 또 언론은 마치 평양방송의 서울지국 같은 이러한 망도라는 이런 언론들이 지금 텔레비 방송이고 신문이고 빨갱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무섭게 응징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바로 앞에 동아일보 있고 바로 옆에 조선일보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각오를 단단하게 하라. 국민이 너희들이 국가를 내버리고 빨갱이 눈치 보면서 망동질한 거 다 기억하고 있고 무섭게 응징할 거라는 거 너희들 똑똑히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국가를 무섭게 알고 올바르게 날 처신해라. 우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빨갱이들은 이 지경으로 국가를 만들어 놓는 데는 다 거짓말, 속임수, 사기에 의해서 이 꼴을 만들어 놨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기극을 벌려가지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를 뽑아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386 주사파 빨갱이들을 국가의 전분에 심어서 키우는 바람에 이것들이 암조직이 다 던지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자라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을 만들어놨습니다. 도대체 법원,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 1800명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법원,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 1800명 지금 인민재판하고 있죠? 대통령까지도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인민재판 당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다 똑똑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 인민재판은 우리에게 곧바로 닥쳐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민재판 당하기 전에 인민재판을 벌이려고 하는 빨갱이 놈들을 완전히 발라서 못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그러한 위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부치가 되는 핵심의 강력한 부치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빨갱이들은 우리 국민을 속였죠. 아주 그럴듯하게 진보라고 속였고, 아니 어째서 종북자익 빨갱이가 진보입니까? 진보가 아니라 거꾸로 된 퇴보도 아니고 저거는 완전히 망종이죠. 망종 말종이지. 아, 이것들이 진보라고 위장간판 달고 국민 속였고, 민주라고 위장간판 달면서 민주파리 하면서 국민 속였고, 중도라고 하면서 국민 속였고, 빨갱이들이 또 오늘날은 그럴듯하게 평화협정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평화협정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죽음의 함정입니다. 42년 전에 월남이 왜 망했는가? 왜 킬링필드가 됐는가? 평화협정이라는 그 죽음의 함정, 그 속임수 계략에 속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꼴이 난 것입니다. 빨갱이들은 이처럼 거짓말과 사기의 천하의 달인들인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진보니 민주니 평화니 평화협정이니 연방제개헌이니 겉으로는 그럴듯하지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고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빨갱이들의 이 속임수 낱낱이 다 밝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이고 진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보 콘서트 평화의 콘서트 하니까 좋다고가 거기 가서 빨갱이들이 벌여놓은 그러한 속임수 사기판에 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서 시시닥거리면서 이 해 벌리고 있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그것은 젊은이도 아니고 멍청입니다. 멍청이 머저리. 여러분들 그런 머저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짝수가 노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교조 빨갱이 이런 것들의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 국민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다시 왜 모였는가? 빨갱이들이 참 또 이번에 대선판에서 기가 막힌 속임수를 피웠습니다. 전장의 벽이 사기극. 그래서 전장의 벽이와 전국 기계 서버 이 불법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전장의 벽이와 전국 기계 서버 이것에 우리가 경고를 하고 이것을 감시를 하고 있었더니 요번에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수사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엄청난 국민 사기극 속임수를 벌린 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의 상태였지만 이제 곧 사실로서 분명히 확정될 것이고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신 우리 아주 중요한 장모님, 여사님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님 때부터 국가가 어지러워지면 관군이 도망을 가니 의병이 일어났고 의병이 승리하니 관군이 돌아왔다. 이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멸망의 이러한 위험의 지경으로 쳐달려가니까 드디어 국민으로부터 의로운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로운 이러한 힘이 폭발해서 쏟아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바로 이러한 장면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작은 아주 가냘픈 우리 일반 가정의 여사님 그렇지만 가냘프지만 그 의기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애국심과 의무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이 사기극을 낱낱이 알게 돼서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나서 올바르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여사님을 국가의 최고 유공자로 아주 높이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 가정주부님으로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오로지 진실과 사실과 이것으로서 나라를 지켜주는 그러한 희망의 강렬한 이런 부치가 되어주신 이런 부치는 아마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퍼져서 빨갱이 이 모든 붉게 물든 산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정화하는 그러한 거대한 불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민으로부터의 위대한 저력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급속도로 모든 국민들에게 다 번져서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빨갱이들에게 우리는 무서운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범죄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빨갱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광화문에 엎드려 나와 국민께 피눈물로 사죄하라. 그리고 전향하고 국민에게 죄가를 사과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충성을 맹세해라.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들 너희들의 갈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이 모든 빨갱이들이 이제 다 쓰레기 청소되는 이런 날이 곧 닥쳐올 것임을 분명하게 파견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저력의 출발점 우리 박희정 여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6월 1일까지도 이 선거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거 끝나고 제 개인사로 엄청 바빴기 때문에 선거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인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무효표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상을 제가 알리러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5월 4일 사전투표를 했고 5월 9일 날은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참관인이라서 저는 하나하나 정말 제가 알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저와 저희 남편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참관인으로 참관 동기는 선거 전에 우리가 자동 개표기가 문제가 많다고 많은 여러 사람들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 두 부부가 거기 참관인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시 반까지 오라는 통보를 받고 제가 그곳을 조금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조금 7시 반보다 한 20분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입시를 해서 자기 이제 그 왔다는 거 거기 인적사항 적고 그리고서 거기 개표 참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테이블에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와 있었고 그 밖에 일반 참관인 저는 참관인이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또 무슨 참관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한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갔으니까 제가 무엇을 할지 교육은 받았습니다마는 자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옆에 분이 그러면은 우리랑 같이 1번 테이블로 같이 참관을 하자 그래서 남편과 저는 동의해서 1번 테이블로 갔는데 우리가 4명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각 당 참관인들이 많이 그 1번 테이블에 모였기 때문에 저는 안쪽으로 둘러보니까 저쪽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없거나 참관인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저는 참관인이 없거나 적은 쪽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는 기계를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각자 맞는 표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정말 뚫어져라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다른 테이블에 참관인이 없거나 아주 적거나 했을 때는 그 테이블로 옮기고 했습니다. 한 3개의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테이블 위에 정리된 투표용지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전 투표한
빈칸이 없는 그런 투표용지였고, 하나는 빈칸이 있는 투표용지에 절치선에 절치된 부분이 두 가지가 나란히 수북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채. 지나가다가 제가 멈춰서 물었습니다. 이 투표용지가 왜 두 가지인가요?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 대답이 그랬어요. 하나는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나 이렇게 정시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용이고, 그거는 노트처럼 아무 빛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거는 정시에 투표한 사람은 이 공란이 있는, 여백이 있는 그런 투표용지입니다 라고 설명을 들었고, 또 이어서 그러면은 그 공란에 있는 투표용지에는 절치선이 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치선은 뭔가요? 하고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투표인명부랑 맞춰보는 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절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저는 또 그 용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사전에 투표하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랬더니,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의심을 가지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정성스럽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그대로 100% 믿었습니다. 의심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1번 테이블에 있는 남편한테 가서, 저기 여보, 이게 투표용지가 두 가지래요. 그러면서 사전 투표용지는 공란이 없는 거고, 정시 투표에는 공란이 있고 절치선이 있는 거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마 그 주변에 들었을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제가 뭐 들었다 안 들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가 보던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마치 정말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6월 1일까지. 근데 내 투표가 무효표가 됐다는 데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고 누가 판단해 줘야 됩니까? 그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 주고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해명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 가족 투표가, 내 투표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가족 투표의 그 권한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전하고, 제가 경험한 것은 착시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질의응답을 했고, 거기에 답변을 들었고, 그것을 또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했고, 이 과정이 명명백백한데 어떻게 하여 이것이 착시현상이라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면은 1,500명 이상의 착시현상을 동시에 일으킨단 말입니까? 저는 착시현상 그냥 지나가는 걸 보지 않고 관계자와 질의와 응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더 눈이 띄었던 것은, 저는 여백이 없는 투표에 분명히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더 확실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설명하신 분이 저의 상태에 맞게 사전투표 하신 분은 여백이 없다고 해서 정말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식투표는 여백이 있는 투표에 절치선이 분명히 있었고, 절치선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했는데 왜 어떻게 착시현상으로만 선관위에서 밀어붙입니까? 이것을 누가 규명을 해야 됩니까? 시민이 나서서 규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 해주고 정부에 정확하게 하도록 조직을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동시에 선거에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정부나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규명하고 해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굳이 꼭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보다도 원인 규명을 해주시고 해명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로 붙어있는 거 말고, 아니 붙어있는 거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대선 때 말이죠. 투표용지가 2개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이들이 2개의 투표용지는 무엇인가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지난 대선은 조작이고 음모로 정권을 찬탈했다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 박희정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나와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문재인이가 내려오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자, 음악 한번 듣고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께가 5회에 걸쳐서 ICBM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이 나라 대통령인지 군 통수권자인지 하는 사람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앞에 있는 천막도 뜯어내고 세월호는 합법이라고 저렇게 아직도 버젓이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가 막힙니다.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훈장을 주지 못할 망정 청와대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 사악한 정권이 반드시 끌어내려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야만이 이런 극단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정선거 진상위원회 전정한 대표님의 구국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사이 이런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이 첨단의 기획적인 설계에 의한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지금 뒤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70년간 갖고져 온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정선거라는 이런 오명하에 대한민국이 죽어나야 합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유정 여사님이 직접 5월 4일날 투표를 하고 사전 투표를 하고 또 참관을 한 그 목격담을 우리가 철저히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방명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5월 9일 선거에 과연 어떠한 투표지를 갖고 투표를 했는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5월 9일날 그 부정선거된 그 의혹의 몇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투표지가 2개였습니다. 투표지는 5월 1일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지된 투표용지는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두 가지에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사실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는 5월 1일날 선관위에서 이 투표용지 하나만이 정부다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투표 5월 4일날 5일날 그리고 5월 9일날 본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4월 30일 이후에 외국에 작은 선거에서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확인돼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투표소에서 그 용지가 각각 주어졌는가? 여기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는 하나 갖고 고지를 해놓고 왜 두 가지 여백 없는 투표지까지 해서 대한민국 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꼬리를 감추기 위해서 여백이 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하고 대표에 참관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그것이 드디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투표용지에 개표 도중에 투표용지를 뒤집어 엎어 놨는데 거기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것은 기획 설계된 그 담당팀들이 설계를 착각하고 잘못 관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표가 쏟아져 나왔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전국의 수천 명의 여백 있는 투표용지 고발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백 있는 투표용지로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수천 명이 전부 다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용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정신병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정신병을 앓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병이 걸리고 있습니까? 왜 건전하게 정상적인 투표를 발견해서 잘못된 용지를 고발하는데 국민을 착각했다고 국민을 유혹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계 어느 나라에 사전 투표를 이틀간이나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이틀간이나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본선을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 투표를 하게 되면은 국민이 정상적인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아침 10시 했을 때부터 저녁 6시, 6시까지 해가
명명백백할 때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3일간 하는데 저녁 밤 8시까지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짓입니까? 밤에 8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지요? 엄흉하지요?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탄핵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탄핵도 비정상적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모르고 국회에서 그냥 가결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날아가고 없는 상태. 그 정치 폭란적인 사태. 금년 1월 23일 날 이 투표용지가 한 달 후에 폐지되도록 선거관리 규칙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선거관리에서 왜 이 탄핵된 그 와중에 용지를 갖다가 한 달만 되면 바로 폐기 처분하도록 했습니까? 그 투표용지는 최소한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최소한도 1년 이상 5년 동안에는 그 투표된 용지가 보존이 되어야만 떳떳하고도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온갖 정치의 부패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1월 23일 날 선거관리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살짝 바꿔놨어요. 그게 무슨 의도입니까? 그렇게도 떳떳하지 못하고 선거인민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더러운 수작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 우리의 그 5월 9일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혔습니다. 모든 친애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과연 투표지 2개가 잘못 기록해서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됐는가? 이번에 2개 단체에서 대법원에 소장을 내놨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소장이 접수됐는데 정확하게 대법원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그 사실을 명명백백 법에 의해서 밝혀줄 것을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정확하게 짚으면 이번에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는가 전부 다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4월 5일날 투표를 저녁 8시에 했으면 8시에 한 그 투표함을 싣고 어떻게 어떤 차량이 어떤 남바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고 어디서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3일 또는 4일 후에 그 투표함을 가져 나와서 개표를 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면 모든 투표의 명확한 활동 흔적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번 대선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꼭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호를. 지난번에도 구호를 안 했는데 조금 구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끝부분을 3번씩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2개의 투표지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2개의 투표지가 사실이면 19대 보궐선거는 무효이다! 노래 내공의 앞으로 한 번 더 듣고 우리 정차와 대통령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많이 제가 원본은 집에 두고 영수증 사본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몇 분한테 이 사본을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영수증이냐 하면서 이게 무슨 영수증이냐 하면은 지난 6월 7일 날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 겁니다. 선거무효소송 소장. 접수 번호가 1017수 12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해서 굉장히 피곤하지만은 이 소장을 집에 내 책상 위에 갖다 놓은 곳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노 목사를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이런 큰 사명을 어떻게 주셨느냐고 저는 비록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내가 이거 좀 자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촛불 집회에 맞불을 지폈던 태극기 그 세력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죄도 없는 뇌물 1전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냥 생짜배기로 뇌물을 먹었다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저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친북 좌파 동북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농단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79세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연설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사실은 없습니다. 기력이 떨어져서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축적된 에너지가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최훈 교수님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정환 총재님이나 우리 저 하남에서 오신 박희정 여사님 그들보다는 제가 뭔가 좀 노인 티가 나는 그런 마이크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 동포 여러분과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저거는 위헌적인 불법 선거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조금만 용기가 있었더라면 정말 언론의 압박이나 저 좌파 친북 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헌이다! 이 얘기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그때 당시 권한대행께서는 법률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헌적인 헌법 판결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부정선거를 결정한 것은 이 행정법상 이론으로는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나는 법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무효 소송은 어디까지나 법률을 심사하고 또 현실 투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규명해내는 것이 선거무효 소송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건대는 이번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탄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일으키게 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5월 9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듣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야, 이거 정말 감격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5월 9일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부정선거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아니 그거 이기지도 못할 것 그거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국민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깨끗이 버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법원이 사실상 정권의 시녀입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법리대로 법리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치 저 눈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막강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요, 저 국회 눈치도 보고요, 이 앞에 동아일보와 동아TV가 있고요, 이 옆에 조선일보와 조선TV가 있습니다마는 이 언론의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필 규정입니다. 예,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분명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불법을 끝까지 숨기도록 은폐시키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의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자꾸 하나님 찾으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 집단자들, 종북 빨갱이들,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김정은의 밥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아닙니까? 온 국민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해외 동포들도 부릅니다. 여기 종북 빨갱이들만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저렇게 청와대 빨갱이가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 저 문재인은요
대통령 아닙니다. 맞죠? 예, 저거는 순전히 개표 조작을 해서 그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 소송을 해서 그것을 밝혀내서 이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날짜가 얼마가 걸리느냐 그것만 남았죠. 끌어내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뭐 국민들로부터 모금도 해야 되지만은 예, 정말 하나님께서 큰 돈을 나는 확실하게 주신다고 아주 결론부터 아주 그냥 마음속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저 재검표 넉넉한 돈 가지고 재검표 나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온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아주 반가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이제 쫓겨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길게 끌어도 6개월입니다. 6개월. 맞습니다. 6개월인데요. 돈이 빨리 도달되면 빨리 끝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선거구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가서 재검표를 하면은 아주 부정선거 한 것이 아주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투표지가 2개라고 그러는데 2가지 종류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6가지 정도의 투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째는 정규 아주 규격에 맞는 투표지가 첫째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는 투표지로 온 국민이나 해외 동포들이 투표를 했어야 맞는데 이 정규의 투표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백이 없는 B형 투표지 이것도 그거로 투표를 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 무효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되느냐면 공직선거법에 딱 정규 투표지 이외에는 전부 무효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재검표를 하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백이 없는 투표지도 그 투표지 계산을 할 때, 개표를 할 때 그 정규 투표지와 똑같이 그 투표지 수의 계산이 됐으면 이거 무효 처리돼야 될 것이 계산이 됐으면 이거 잘못된 선거 아니겠어요? 네,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취선 없는 거, 네, 절취선 없는 투표지가 또 투표지 숫자에 계산돼도 이것도 선거 무효입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입니다만은 이 절취선이 있습니다. 절취선은 뭐냐면은 그거를 그걸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 그 최원 교수님이 늘 얘기하는 시리얼 넘버, 예, 1년 번호 그거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 투표지와 이 투표지 숫자와 지금 이 시리얼 넘버 1년 번호 절취한 것이 딱 숫자가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맞게 돼 있지 않아요. 왜냐? 표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재검표 들어갔다 하면은 이게 다 뽀록나게 돼 있습니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선거무효 소송을 지금 진행하니까 내가 한편으로 마음이 어떤 때는 그냥 싱글에 나오면서 웃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역사적인 건데 이거 내가 그 중심에 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난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늘 마음의 기쁨이 탁 가득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그냥 빙글에 나 혼자 웃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내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5월 9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무너지느냐 존립하느냐 갈림길에 있는데요. 이번에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이 끌어내리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재건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제가 전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전화위복에 아주 어디로 삼아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친북, 경북, 좌파 세력을 깔끔하게 척결해버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 이 한민족은 세계에서 어떤갈 만한 그런 우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단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정말 세계의 어떤가는 국민으로 앞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5월 9일 대선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힘써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제가 좀 노인이 돼서 주책 없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5월 9일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으뜸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사기 대선 진상규명 정청화 대표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방역 국회의 탄핵 가결, 헌재의 인용, 대통령 구속, 대선 패배, 제일 메가톤급이 바로 대선 패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난 태극기 안 든다고 합니다. 태극기 안 들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은 편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누가 구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더 이상 태극기 안 든다. 제일 좋아할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북계의 김정은이고 그를 추종하는 바로 사악한 인민 좌익들이 대한민국 세력이 태극기를 거부하고 해외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리 국민들이 나 태극기 안 든다고 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헌법이 있고 미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문재인 정권은 촛불 혁명의 도구들. 누가 얘기했죠? 촛불 혁명의 도구들.
이낙연 총리라고 하는 작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바로 촛불혁명의 보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가 누구일까요? 배우가. 자,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국정조폐해갖고 국정교과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군대도 18개월로 줄인다고 합니다. 사병 월급도 40만원 준다고 합니다. 청년 수당도 마음대로 퍼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방관 9만 명 늘리면 10만 명. 소방관. 공공 일자리 82만 개 만든대요. 세계에 싸워서 기술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시민의 양선에서 총선 때, 지방선거 때 호복을 하고 자기들 세력만 일자리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참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음악 두 곡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